윤서연은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보며 떨리는 손가락으로 방송 시작 버튼을 눌렀다. 빨간 불이 켜지자 갑자기 목이 메었다. 안녕하세요. 처음 방송하는 윤서연이에요. 시청자는 단 한 명. 그마저도 금세 나가버렸다. 거실 한쪽에 쌓인 독촉장들이 눈에 들어왔다. 남편 민재의 한숨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이게 정말 답일까? 서연은 의심스러운 마음을 애써 눌러 담고 다시 화면을 응시했다. 누군가는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고 그 시선이 언젠가는 돈이 될 것이라고 믿으며.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다. 그 시선들이 얼마나 뜨겁고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를. 윤서연은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방 한쪽 구석에 쌓인 고지서들이 눈에 들어왔다. 전기요금 관리비 대출 이자. 빨간 글씨로 적힌 최종 고지라는 단어가 유독 선명했다. 여보, 오늘도 면접 결과 안 나왔어. 남편 한민재가 거실 문을 열며 들어왔다. 그의 어깨는 여전히 처져 있었고 눈가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다. 몇 달 전 운영하던 작은 음식점이 문을 닫은 후 그는 매일 구직 활동을 했지만 번번이 좌절만 맛보고 있었다. 괜찮아요. 기회는 또 있을 거예요. 서연은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이 커져갔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생긴 빚은 1,000만 원을 넘어섰고 그들의 작은 적금마저 바닥을 보이고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옆에서 잠든 남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집에서 할 수 있는 일,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는 일을 떠올리던 중 문득 스마트폰 속 라이브 방송 앱이 생각났다. 다음 날 오후 서연은 처음으로 방송을 켰다. 화면 속 자신의 모습이 어색했지만 용기를 내어 말문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처음 방송하는 윤서연이에요. 오늘은 간단한 된장찌개 끓이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시청자는 겨우 3명이었다. 하지만 그중 1명이 댓글을 달았다. 와, 정말 맛있어 보여요. 레시피 알려주세요. 서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준다는 것, 그 작은 반응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날 이후 서연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방송을 시작했다. 요리, 청소 팁, 때로는 단순한 일상 이야기까지 소소하고 진솔한 콘텐츠로 시청자들과 소통했다. 오늘은 베란다에서 기르는 방울토마토가 빨갛게 익었어요. 보시다시피 정말 작고 귀엽죠? 서연이 토마토를 카메라에 가까이 대자 댓글창이 활기를 띠었다. 언니 목소리가 정말 따뜻해요. 저도 방울토마토 키워보고 싶어요. 매일 보러 와요. 힐링돼요. 일주일이 지나자 구독자가 20명이 되었다. 한 달 후에는 100명을 넘어섰다. 서연은 매번 새로운 구독자가 생길 때마다 기뻐했고 댓글 하나하나에 정성스럽게 답글을 달았다. 시청자들은 서연의 진심 어린 소통 방식에 매력을 느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방송을 찾았다. 서연아, 요즘 방송 때문에 바쁘구나. 친구 수빈이 카페에서 만나 말했다. 구독자도 꽤 늘었다면서. 응, 이제 200명 정도 돼. 생각보다 재미있어. 사람들이 정말 따뜻하게 반응해줘서. 서연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묻어났다. 그런데 수익은 어때? 생활에 도움이 되고 있어? 서연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다. 그게 아직은 한 달에 10만 원 정도. 후원금이랑 광고 수익 합쳐서 말이야.
솔직히 생계에는 별로 도움이 안 돼. 수빈은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래도 시작이 반이잖아.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 더 나아질 거야. 하지만 서연은 마음 한구석이 조급했다. 매달 밀려오는 청구서들, 남편의 무거운 한숨,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 통장 잔고. 방송은 즐겁고 보람찼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여전히 무겁게 짓눌러 오고 있었다. 그날 밤 방송에서 서연은 평소보다 조금 더 진솔한 이야기를 꺼냈다. 사실 저희 집 상황이 좀 어려워요.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그래서 이렇게 방송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힘이 돼요. 댓글창이 순식간에 응원 메시지로 가득 찼다. 언니 힘내세요. 진짜 응원할게요. 매일 볼게요. 언니 방송 보면서 저도 용기 얻어요. 그 순간 서연은 알았다. 자신이 찾은 것은 단순한 부업이 아니라 진정한 소통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서는 더 큰 수익에 대한 갈망이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과연 이 소박한 소통만으로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서연은 화면 너머 시청자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을 감추고 환하게 웃었다. 아직은 순수한 소통의 기쁨이 더 컸지만 변화의 씨앗은 이미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방송을 시작한 지 2달이 지났다. 윤서연의 구독자는 500명을 넘어섰고 시청자들의 반응도 점점 뜨거워졌다. 하지만 변화의 조짐은 댓글 하나에서 시작되었다. 언니, 오늘 입은 옷 너무 예뻐요. 좀 더 가까이서 보여주세요. 서연은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카메라에 가까이 다가섰다. 그 순간 시청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보았다. 평소 20명 정도 보던 라이브 시청자가 갑자기 50명으로 뛰었다. 와, 갑자기 사람이 많이 들어왔네요. 안녕하세요. 서연이 손을 흔들자 댓글이 쏟아져 나왔다. 언니 정말 예뻐요. 매일 보러 올게요. 후원 보냈어요. 그날 받은 후원금은 평소의 3배였다. 서연은 기분 좋게 방송을 마쳤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감정이 일었다. 단순히 가까이 다가간 것만으로 이렇게 반응이 달라질 줄은 몰랐다. 며칠 후 서연은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라 입었다. 평소 입던 편안한 집 옷 대신 조금 더 타이트한 티셔츠를 선택했다. 화장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했다. 오늘은 새로운 파스타 레시피를 보여드릴게요. 서연이 재료를 준비하며 몸을 굽히자 댓글창이 다시 활발해졌다. 언니 오늘 뭔가 달라 보여요. 더 예뻐졌네요. 후원 드릴게요. 한민재가 거실에서 서연의 방송을 흘끗 보았다. 아내가 화면 속에서 밝게 웃으며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자신은 여전히 취업이 안 되고 있는데 아내는 매일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돈까지 벌어오고 있었다. 서연아, 방송 잘 되고 있구나. 민재가 서연에게 다가왔다. 응, 요즘 구독자도 많이 늘고 후원도 조금씩 들어와. 이번 달은 5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 서연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났다. 민재는 속으로 찜찜했다. 아내가 벌어오는 돈에 의존하는 자신의 처지가 초라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돈이 절실했다. 그래, 잘 됐다. 계속 열심히 해봐. 민재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질투와 불안감이 뒤엉켜 있었다. 일주일 후 서연은 평소보다 더 과감한 선택을 했다. 비넥 민소매 니트를 입고 머리를 곱게 정리한 채 방송을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홈카페 만들기를 해볼게요.
시청자 수가 평소의 2배로 늘었다. 댓글들도 예전과는 달라졌다. 언니 오늘 진짜 예뻐요. 그 옷 어디서 샀어요? 후원 많이 보낼게요. 하지만 일부 댓글은 서연을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좀 더 가까이 보여주세요. 춤춰주세요. 서연은 그런 댓글들을 무시하려 했지만 후원금이 들어올 때마다 미묘한 갈등을 느꼈다. 그날 받은 후원금은 15만 원이었다. 지금까지 받은 것 중 가장 큰 금액이었다. 며칠 후 친구 수빈이 서연을 만나러 왔다. 서연아, 요즘 방송 어때? 구독자 많이 늘었다면서? 응, 이제 800명 정도 돼. 수익도 꽤 괜찮아져서 이번 달은 100만 원 정도 벌 것 같아. 서연의 목소리에는 뿌듯함이 담겨 있었다. 수빈은 서연의 최근 방송을 몇 개 봤었다. 예전과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았지만 처음에는 단순한 변화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서연아, 혹시 방송 컨셉이 바뀐 거야? 요즘 보니까 예전이랑 좀 다르던데. 서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 뭐가 달라? 글쎄, 예전에는 정말 소박하고 일상적인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좀 더 어떻게 말해야 하나 의식하는 것 같아. 그리고 댓글들도 조금 이상하더라. 서연은 순간 방어적이 되었다. 뭐가 이상해? 나는 그냥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걸 하고 있을 뿐이야. 그리고 이렇게 해야 돈이 들어와. 우리 상황 알잖아. 수빈은 친구의 표정에서 예전에 없던 날카로움을 느꼈다. 서연아, 나는 내 걱정을 하는 거야. 이런 방향으로 가다가 나중에 위험해질 수도 있어. 돈도 중요하지만 위험하다는 게 뭔 소리야? 서연이 목소리를 높였다. 나는 그냥 방송하고 있는 거야. 뭔가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수빈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감이 커져갔다. 그날 저녁 서연은 혼자 방에서 거울을 보며 내일 입을 옷을 고르고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편한 옷을 입고 자연스럽게 방송했을 텐데 이제는 매번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각도가 좋을지 고민하게 되었다. 민재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또 방송 준비야? 응, 내일은 베이킹 방송할 거야. 서연이 대답했다. 민재는 아내가 고른 옷을 보았다. 예전보다 훨씬 노출이 있는 옷이었다.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질투, 불안, 그리고 묘한 흥미로움까지. 서연아, 혹시. 민재가 말을 멈췄다. 뭐? 아니야, 별거 아니야. 방송 열심히 해. 민재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내가 벌어오는 돈이 절실한 상황에서 그는 자신의 불편함을 표현할 용기가 없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들기 전 스마트폰으로 다른 방송들을 둘러보았다. 인기 있는 방송들은 대부분 자극적인 요소들이 있었다. 그들에 비하면 자신의 방송은 아직 순수한 편이었다. 나는 아직 선을 넘지 않았어. 서연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 선이 어디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그 선을 지킬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서연은 점점 복잡해지는 자신의 마음과 마주해야 했다. 순수했던 소통의 시작이 어느새 시청률과 수익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방송을 시작한 지 석 달째 윤서연의 구독자는 1,500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그녀가 받는 관심의 성격도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오늘은 홈 트레이닝을 보여드릴게요. 서연이 운동복을 입고 나타나자 시청자 수가 순식간에 100명을 넘어섰다. 댓글창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서연 씨 몸매 정말 좋네요.
더 많이 보여주세요. 개인 연락처 주실 수 있나요? 직접 만나서 운동 가르쳐 주세요. 서연은 이런 댓글들을 보며 복잡한 기분이었다. 불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관심이 곧 수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후원금은 20만 원에 달했다. 운동을 하며 서연은 의도적으로 카메라 각도를 의식했다. 어떤 동작에서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워지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 스쿼트를 할 때, 스트레칭을 할 때마다 댓글과 후원이 쏟아져 나왔다. 서연 씨 너무 섹시해요. 후원 보냈어요. 더 보여주세요. 방송이 끝난 후 서연은 개인 메시지함을 확인했다. 수십 개의 메시지가 와 있었는데 대부분이 개인적인 만남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서연 씨, 저 정말 팬이에요. 한 번만 만나서 커피 마실 수 있을까요? 제가 좋은 곳 알아요. 만나서 더 자세한 이야기 해보면 어떨까요? 저 돈 많아요. 개인 방송 해주시면 많이 드릴게요. 서연은 처음에는 이런 메시지들을 모두 무시했다. 하지만 그중 한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김 대표라고 합니다. 서연 씨의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어요.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어떨까요? 당연히 상당한 페이를 드릴 생각입니다. 서연은 그 메시지를 여러 번 읽어보았다. 단순한 팬의 접근과는 달라 보였다. 하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도 들었다. 그날 저녁 민재가 늦게 집에 들어왔다. 또 다른 면접에서 떨어진 후였다. 오늘도 안 됐어. 민재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괜찮아요. 기회는 또 있을 거예요. 서연이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자신의 방송 수익이 이제 가족의 주 수입원이 되어가고 있었다. 서연아, 방송은 어때? 요즘 구독자 많이 늘었다면서? 민재가 물었다. 응, 이번 달 수익이 2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 서연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다. 민재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아내가 벌어오는 돈에 의존하는 현실이 자존심을 상하게 했지만 동시에 그 돈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최근 아내의 방송을 몰래 봤는데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옷차림도 행동도 시청자들과의 소통 방식도. 서연아, 혹시 방송에서 괜찮은 거지?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뭐가? 서연이 날카롭게 반응했다. 아니야, 그냥. 시청자들 반응이 좋다고 해서. 민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아내를 의심하는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고 동시에 묘한 질투심도 느꼈다. 다른 남자들이 자신의 아내를 보며 흥미로워하는 상황이 불편했지만 그 불편함을 표현할 용기는 없었다. 며칠 후 서연은 더욱 과감한 방송을 했다. 쿡방을 한다며 앞치마만 입고 나타난 것이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서연 씨 오늘 진짜 예뻐요. 더 가까이 보여주세요. 후원 많이 보낼게요. 하지만 댓글 중에는 더욱 노골적인 것들도 섞여 있었다. 서연 씨, 개인 방송 안 하세요? 저희끼리만 보는 방송 해주세요. 만나서 직접 요리 가르쳐 주세요. 서연은 이런 댓글들을 보며 내심 동요했다. 선을 넘는 것 같으면서도 이런 관심이 곧 수익으로 직결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받은 후원금과 선물은 역대 최고였다. 방송 후 서연은 다시 개인 메시지들을 확인했다. 김 대표라는 사람이 또 메시지를 보냈다. 서연 씨, 제 제안 생각해 보셨나요? 정말 좋은 조건으로 모실 생각입니다. 일단 만나서 이야기만이라도 해보면 어떨까요?
서연은 그 메시지를 보며 갈등했다. 호기심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다. 한편으로는 더 큰 수익의 가능성이 보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위험한 길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민재는 여전히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고, 자신이 벌어오는 돈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런 남편을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하기도 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서연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곧바로 다른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 돈 없이는 어떻게 살지? 다음 날 방송에서 서연은 평소보다 더 노출이 심한 옷을 입었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고 후원금도 그만큼 늘어났다. 하지만 동시에 더욱 노골적인 요구들도 쏟아져 나왔다. 서연 씨, 춤춰주세요. 더 섹시하게 해주세요. 개인 만남 정말 안 되나요? 서연은 이런 댓글들을 보며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혼란스러웠다. 처음 시작했던 순수한 소통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이제는 자극과 노출이 주가된 상황이었다. 방송이 끝난 후 서연은 거울을 보았다. 화면 속의 자신과 거울 속의 자신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꼈다. 누가 진짜 자신인지 알 수 없었다. 그때 민재가 방에 들어왔다. 그는 아내의 최근 방송을 봤고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방송으로 들어오는 수익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다. 공기 중에는 말하지 못하는 긴장과 불안이 가득했다. 서연은 남편의 눈 속에서 질투와 통제 욕구, 그리고 은밀한 호기심을 동시에 읽을 수 있었다. 민재야. 서연이 입을 열려는 순간 민재가 고개를 돌렸다. 늦었으니까 자자. 민재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서연은 또다시 잠들지 못했다. 방송과 현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 사이에서 표류하고 있는 기분이었다. 경계는 점점 모호해져 가고 있었고, 그녀는 자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날은 평소와 같이 시작되었다. 윤서연은 새로 산 노출이 많은 원피스를 입고 방송을 준비했다. 구독자는 이미 2,000명을 넘어섰고 매일 받는 후원금도 상당했다. 하지만 시청자들의 요구는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가고 있었다. 서연 씨, 오늘도 예쁘네요. 그런데 좀 더 섹시한 포즈 해주세요. 개인 방송 정말 안 해주세요? 돈은 많이 드릴게요. 서연은 이런 댓글들에 애매하게 웃으며 넘어갔다. 하지만 그때 평소보다 더 과격한 댓글이 올라왔다. 서연 씨 집 주소 아는 사람 있어요? 찾아가서 직접 만나고 싶어요. 저 서연 씨 사는 동네 알아요. 혹시 같이 가실 분? 서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이런 댓글은 처음이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손이 떨렸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 좀 곤란해요. 서연이 당황하며 말했지만 댓글은 계속 이어졌다. 그때 갑자기 방송 화면이 끊겼다. 서연은 당황해서 재접속을 시도했지만 시스템 오류로 인해 방송이 복구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서연은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다.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처음으로 진짜 위험을 느낀 순간이었다. 집 주소를 안다는 말, 찾아오겠다는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서연은 급히 친구 수빈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빈아, 나 지금 좀 무서워. 서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왜? 무슨 일이야? 서연은 방금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다.
수빈은 말없이 들었다가 한숨을 크게 쉬었다. 서연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제라도 정신 차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정말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어. 하지만 돈이 필요해. 민재는 아직도 일자리가 없고 빚은 그대로인데 돈보다 중요한 게 내 안전이야. 그리고 내 자존심이고. 수빈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다.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어? 혼자 있기가 무서워. 1시간 후 수빈이 서연의 집에 도착했다. 서연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었고 손이 떨리고 있었다. 서연아, 솔직히 말해. 너 지금 행복해? 수빈이 정면으로 물었다. 응. 방송할 때 그런 댓글들 받을 때, 그런 시선들 느낄 때 정말 행복해?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돈이 들어올 때는 안도감을 느꼈지만 행복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았다. 처음에 방송 시작했을 때를 기억해봐. 그때는 정말 즐거워했잖아. 시청자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면서 웃었잖아. 지금은 어때?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나도 모르겠어. 언제부터인가 나는 뭘 하고 있는 건지. 이게 진짜 내 모습인지도 모르겠어. 서연아, 이제 멈춰야 해. 늦기 전에.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재가 들어왔다. 그는 거실에 앉아있는 서연과 수빈을 보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았다. 무슨 일이야? 민재가 물었다. 수빈이 서연을 바라보며 민재 오빠한테 말해야겠다고 했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내가 말할게.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민재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민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뭐? 집 주소를 안다고? 찾아오겠다고? 응. 처음에는 그냥 장난인 줄 알았는데 너무 구체적이어서. 민재는 갑자기 화가 났다.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어? 방송 그만하라고 했잖아. 언제 그만하라고 했어? 서연이 반박했다. 나는. 민재는 말을 잇지 못했다. 사실 그는 아내의 방송을 돈 때문에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했다. 수빈이 끼어들었다. 오빠, 솔직히 말해요. 서연이가 방송하는 걸 보면서 뭔 생각했어요? 다른 남자들이 서연이를 그런 시선으로 보는 것은 어땠어요?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그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질투도 났고 불안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아내가 다른 남자들의 관심을 받는 것에 대해 묘한 만족감도 느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민재야, 솔직하게 말해줘. 서연이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방송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민재는 한참을 고민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처음에는 정말 좋다고 생각했어. 내가 즐거워하는 것 같았고 돈도 벌어오고. 하지만 점점 민재가 말을 멈췄다. 점점 뭐? 점점 내가 달라지는 것 같았어. 그리고 나는 그걸 모른 척했어. 돈 때문에. 민재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그리고 민재는 깊은 숨을 쉬었다. 솔직히 말하면 질투도 났어. 다른 남자들이 너를 보는 게 싫었어. 하지만 동시에 뭔가 묘한 감정도 들었어. 내가 그들의 관심을 받는 것을 보면서. 서연은 남편의 고백을 들으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의 솔직함에 고마웠다. 민재야, 우리 이제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서연이 남편의 손을 잡았다. 나도 인정할게.
나는 방송을 하면서 점점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 돈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었고, 민재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했어. 아니야, 우리 둘 다 잘못했어. 나는 쉬운 돈에 눈이 멀었고, 당신은 현실을 외면했어. 수빈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라도 정신 차린 게 다행이야. 늦지 않았어. 그날 밤 서연과 민재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대화했다. 그들은 서로의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잘못된 선택들을 인정했다. 쉽지 않은 대화였지만 오랫동안 쌓여있던 오해와 갈등이 조금씩 해소되어 갔다. 서연아, 방송 그만두자.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돈은 어떻게 해? 나도 더 열심히 일자리를 찾아볼게. 그리고 정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돼. 서연은 남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오늘 있었던 무서운 경험이 그녀를 완전히 깨우쳐 주었다. 알았어. 내일 방송에서 마지막 인사하고 그만둘게. 그날 밤 서연은 오랜만에 평안하게 잠들었다. 불안과 긴장이 사라지고 마음 깊은 곳에서 안도감이 밀려왔다. 비로소 진짜 자신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은 것 같았다. 윤서연은 마지막 방송을 위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거울을 보니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의 자신이 보였다. 화려한 의상 대신 소박한 집 옷을 입고 진한 화장 대신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섰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이 제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아요. 댓글창이 순식간에 아쉬움과 항의로 가득 찼다. 서연 씨 왜요? 갑자기 왜 그만둬요?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거예요? 제발 그만두지 마세요. 서연은 깊은 숨을 쉬며 차분하게 말했다. 처음에 방송을 시작할 때는 단순히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어서였어요. 요리도 보여드리고 일상도 나누고 그런 순수한 마음이었는데 어느새 저도 모르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여러분들이 주신 관심과 사랑은 정말 감사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진짜 제 모습으로 살고 싶어요. 화면 속의 제가 아니라 진짜 윤서연으로요. 일부 시청자들은 여전히 그만두지 말라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서연 씨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해요. 진짜 모습으로 사는 게 맞아요. 응원할게요. 서연은 눈물이 날 뻔했지만 참으며 밝게 웃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모두 행복하세요. 방송을 끝낸 후 서연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해방감과 동시에 막막함도 밀려왔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며칠 후 민재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다. 서연아, 작은 회사지만 일자리를 구했어. 민재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밝은 표정이 떠올랐다. 정말 축하해. 서연도 진심으로 기뻐했다. 급여는 많지 않지만 정직하게 벌 수 있는 돈이야. 그리고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해보자.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만만치 않았다. 민재의 급여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고 쌓인 빚은 그대로였다. 서연도 뭔가 일을 해야 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서연이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수빈이 제안을 했다. 서연아, 너 요리 정말 잘하잖아. 예전 방송 초기에 보여준 그 솜씨 말이야. 작은 카페라도 해보는 게 어때? 카페. 서연의 눈이 반짝였다. 응. 큰 건 아니더라도 집 근처에 작은 공간 하나 얻어서 직접 만든 음식이랑 커피 파는 거야.
너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거야. 서연은 그 아이디어에 마음이 끌렸다. 방송으로 벌었던 돈이 조금 남아 있었고 그 돈으로 작은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2달 후 서연은 정말로 작은 카페를 열었다. 서연이네 작은 부엌이라는 이름의 아담한 공간이었다. 테이블은 5개뿐이었지만 서연이 직접 만든 샌드위치와 케이크, 그리고 정성스럽게 내린 커피를 팔았다.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다. 하루 종일 기다려도 손님이 서너 명뿐인 날도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 빵을 굽고 재료를 준비하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었다. 언니, 이 케이크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단골 손님이 된 대학생이 물었다. 직접 만든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만큼 정성을 담았거든요.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서연에게는 큰 기쁨이었다. 화면을 통한 가상의 소통이 아니라 진짜 사람들과의 따뜻한 만남이었다. 몇 달이 지나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정말 맛있는 집이 있다.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손님들이 조금씩 늘어났다. 어느 날 예전 방송을 보던 시청자가 카페를 찾아왔다. 혹시 윤서연 언니 맞으세요? 예전에 방송 보던 팬이에요. 서연은 잠시 당황했지만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맞아요. 지금은 이렇게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와, 정말 신기해요. 언니가 직접 만든 음식을 먹을 수 있다니. 그런데 지금 모습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예뻐 보여요. 서연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고마워요. 지금이 진짜 제 모습이에요. 저녁이 되면 민재가 카페에 와서 서연을 도왔다. 부부가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손님들도 흐뭇해했다. 여보, 오늘 수입이 어때? 민재가 물었다. 많지는 않지만 꾸준해요. 그리고 뭔가 뿌듯해. 정직하게 번 돈이라서 그런가? 민재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비록 전보다 어렵지만 마음은 더 편해. 1년이 지나자 카페는 동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되었다. 서연의 음식 실력은 입소문을 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작지만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 어느 봄날 수빈이 카페에 들렀다. 서연아, 정말 많이 변했다. 예전보다 훨씬 더 밝아 보여. 그래? 나도 그런 느낌이야. 비록 돈은 전보다 적게 벌지만 마음이 편해. 그리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 맞아. 진짜 너다운 모습이야. 서연은 카페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방송을 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지만 진짜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지금은 비록 작은 카페의 사장이지만 자신다운 삶을 살고 있었다. 그날 저녁 서연과 민재는 함께 카페 정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보, 후회하지 않아? 예전에 방송할 때가 돈은 더 많이 벌었잖아. 서연이 민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전혀. 그때는 돈은 많이 벌었지만 내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 지금은 비록 작지만 진짜 내 삶을 살고 있어. 그게 더 소중해. 민재도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도 그래. 우리 이대로 천천히 가자.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화려함은 없었지만 진실함이 있었고 자극은 없었지만 평안함이 있었다. 카페 문을 잠그며 서연은 하루를 돌아봤다. 오늘도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했고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다. 작은 일이지만 의미 있는 하루였다.
집으로 가는 길 서연은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노출과 자극으로 얻었던 일시적인 관심 대신 진심과 노력으로 쌓아 올린 진짜 삶이 있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원했던 새로운 시작이었다.